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V2 디잡스입니다. 계속되는 3기 신도시 혁신 청약 전략 시리즈. 이번 영상은 부천 대장지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포공항 남쪽에 위치한 이 부천 대장지구는 서울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상호 연계 효과로 인한 서부권 기업 벨트 구축을 위한 계획도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서쪽에 계양 신도시가 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두 개 신도시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개 지역을 하나의 신도시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인과 수원으로 구분되는 광교 신도시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교통,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이 계양지구와 대장지구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계획되어 있어요. 이 두 개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서울과 조금 더 인접한 이 대장지구 선호도가 약간 더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지구와 계양지구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이유가 지하철 계획이 현재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김포공항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바로 슈퍼 BRT, SBRT 교통 인프라 구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하철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일대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할 텐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철은 필수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안으로 원종 홍대선을 대장지구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 중이고, 그리고 새로운 GTX D 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지금과는 180도 다른 위상을 떨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으니 3기 신도시 청약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지구 남쪽으로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어 7호선과 소사 대곡선, 그리고 GTX B 노선이 이미 확정이 되었고 추가로 GTX D 노선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제시한 GTX D 노선안인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은 부천의 미래중심 지역으로 부천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투자 관심이 지금 현재 매우 높은데 대장지구에서 SBRT, 슈퍼 BRT를 이용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부천 대장지구 토지 이용 계획안을 분석해보면 넓은 평지의 입지 조건으로 5개의 하천을 그대로 살린 수변도시로의 개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쪽 계양지구, 여기가 계양지구인데 이 서쪽 계양지구와 연계하여 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설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이 자족시설을 집적함으로써 기존 산업단지인 서운산업단지 한 이 정도쯤에 있거든요. 이 서운산업단지와 상호 연계하여 이런 연계성을 고려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영향을 고려해서 이 동쪽은 비주거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가로축으로 이렇게 상업시설을 배치해놨습니다. 이 빨간 색깔이 상업시설인데 가로축으로 상업시설을 배치해서 이 중앙공원과 연결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북쪽으로는 다 농지인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이 북쪽으로는 도시 확장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이 가운데로
중앙으로 집중되어 스트리트형 상권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이 상업시설 투자를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하나 더 추천해보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점포개변주택, 상가주택인데요. 이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 농지로 되어 있어서 이 점포개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자 택지 대상자들, 이주자 대상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주자 택지 대상자들이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럼 일반 실수요자에게 나중에 경쟁 입찰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꿈이라면 이 지역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장지구 사전청약 물량 배정표입니다. 1차는 2021년 11월, 12월 하반기에 공급 예정이고요. 2차는 2022년 내년 상반기쯤 뭐 그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을 이렇게 쪼개 놓은 건데 이렇게 쪼개 보니까 진짜 없죠. 여기에는 신혼희망타운 또 물량도 빠졌습니다. 신혼희망타운까지 딱 여기에 포함되면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부천은 현재 비투기 과열지구예요. 그래서 우선 공급 거주 요건이 1년입니다. 1년 이상 부천시 거주자에게 30%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선 공급하고요. 그 다음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 다음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는데 이때는 거주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경기도 여기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도 다 여기서 다시 경쟁이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설명드릴게, 사전 청약 시에 사전 청약 때 우선 공급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전 청약 시에 부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거주 요건이 1년이 안 됐어요. 뭐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공급으로 당첨이 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이 거주 요건 1년의 기간을 꼭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효력이, 우선 공급에 당첨이 된 효력이 인정이 되고요. 만약에 부천이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년이 아니고 2년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청약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약 82만 명인데 지역 내 근래 분양했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통장을 보유한 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청약을 위해 이상 수요까지 더한다면 당해 지역 우선 공급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장지구가 철도 교통 계획이 현재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청약 통장을 보유한 부천 시민은 대장지구보다는 부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와 같은 그런 입지가 좀 더 좋은 지하철 호재가 확실한 그런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부분을 반영한다면 커트라인은 이 정도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이 타 신도시보다는 많이 하향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만만하죠? 좀 낮죠? 예, 그런데 만약에 GTX-D와 같은 이런 새로운 철도 계획이 발표된다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이 커트라인보다는 더 훨씬 높게 끊길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국민주택, 공공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는 언제 분양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좀 예상을 하자면 민간 아파트는 청약 가점 50점대는 돼야지만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 대장지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